책을 통해서 인간과 세상을 더 깊게 바라보고 이해하는 토론 꿈나무들의 축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과 함께하는 독서토론 한마당 북적북적 시즌2 진행을 맡은 박혜진입니다. 자, 오늘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결승에 오른 초등부 두 팀의 마지막 대결입니다. 토드팀 그리고 시크릿 샘물팀이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이 두 팀이 예선부터 시작해서 결승에 오르기까지 어떤 여정을 거쳐왔는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고 또 읽었어요. 샘물처럼 토론 아이디어가 콸콸콸. 메토드인지 보여주겠습니다. 독서 토론의 진정한 승리자. 열정 만렙 최강 팀업. 현장에서 확인하시죠.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려갈 거예요. 모두가 함께하는 토론. 모두가 만족하는 토론. 우리의 실력은 시크릿. 자, 한번 까볼까? 네, 떨려요. 실전이라 생각하고 졸면 안 돼. 충분히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익힐 수 있지 않을까요? 터글 가족이 사회에 나가게 된다면 차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영생을 사는 동물들이 세상에 나온다면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만족스럽게 했습니다. 4강. 가야죠. 삶의 목표가 없이 산다는 것은 삶에 대한 동기부여를 악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그 방법이 꼭 생물이어야 할까요? 아니, 가방을 비워서 하지. 맛있다. 맛있다. 긴장은 안 되는데 긴장이 돼서 목이 안 넘어가요. 나도 못 먹겠어. 뭔가 좀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지금부터 상대팀의 논거를 반박하고 우리 팀의 주장을 보강 설명하겠습니다. 그렇지. 반론자니까 너는 중간에 당당하게 좀 해줘야 돼. 말은 스마트폰 사용 교육을 실시하여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잘했어요. 그냥 이거 지금 4강보다는 좀 떨리네요. 아니, 덜 떨리네. 많이 떨리실 것 같은데? 아니야. 처음 토론대회 나갔는데 결승까지 올라온 것도 엄청 잘한 거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요. 토론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준비한 걸 다 쓸 수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희만의 그런 차분함으로 무장해서 승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만 잘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근데 사실 많이 할 수 있어. 교육을 더 많이 할 수 있고요. 핵심 질문만 초반에 2개만 던져봐. 알겠지? 네. 누가 던져야 돼? 신지가 잘 던져야 돼. 자, 이제 다른 쪽으로. 준비하시죠. 모든 짐을 다 싸주세요. 되게 긴장되기도 하고 상대팀에 저랑 아는 언니가 있어가지고 조금 거기에 앉으면 되게 어색할 것 같긴 한데 되게 설레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6학년 언니 오빠들도 만나기도 했고 결승에 올라오는 게 힘든데 우리 팀원들이 다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에 올라온 것 같아서 조금 대견한 것 같아요. 긴장하지 말고 강력한 한 방으로 무례하지 않고 예의 있게 잘. 네, 지금 제 양옆으로 토드팀과 시크릿 샘물팀이 나와 있습니다. 토드 최고! 자, 결승전에 참여할 학생들 토드팀 그리고 시크릿 샘물팀 각오가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치열하고
뜨거운 그런 마지막 대결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결승전 심사위원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심사 회피 제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본 대회는 공정한 경기를 위해서 심사 회피 제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이 토론에 참가한 학생들과 8촌 이내의 사촌간이거나 사제지간인 경우에는 심사를 회피 신청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사전 조사 결과 오늘 심사를 맡아주실 저희 5분의 심사위원들께서는 이 심사 회피 항목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심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신종호 교수님,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님, 의정부 광동고등학교 송승훈 선생님, 서울 경희여자중학교의 강용철 선생님, 온라인 독서 모임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활발한 독서 토론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세섬 대표님. 네, 이렇게 5분입니다. 오늘 공정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대회에 앞서 오늘 초등부 결승전에서 펼치게 될 토론 도서와 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연히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주운 지우. 알고 보니 그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도깨비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도깨비 폰을 이용해 학교 공부를 척척 해내는 지우는 부모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데요. 웬일인지 도깨비 폰을 쓸 때마다 몸이 힘들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초등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생각해보는 도깨비 폰을 개통하시겠습니까? 초등부 논제.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 법규는 필요하다. 자, 논제가 우리 초등학생들이 아주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토드팀 대 시크릿 샘물팀, 오늘 대회를 또 어떻게 준비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토론대회가 내일 모레야. 휴대폰 정리하고 빨리 모이자. 토론을 준비해보니까 생각보다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 유튜브도 보기도 하고 학습용으로 쓰기도 해요. 되게 검색 기능도 편해서 많으면 한 이틀 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상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도깨비 폰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을 때마다 주에 대해 말을 경청하는 아이들의 좀 피부에 좀 더 와닿는 주제였기 때문에 그 전에 다뤘던 영생보다는 조금 더 쉽게 느껴졌다고 아이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도깨비 폰의 도움을 받아서라고 나와 있는데 보면 지우가 40점 이상 받은 과목이 없었던 이유가? 지우보다는 도깨비점이 잘했어. 지우가 더 잘못했다고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이 신문기사와 아까 이 내용이 좀 연관이 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팀워크를 보완하기 위해서 팀원들이랑 계속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팀의 뜻대로 토론의 최강자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T, 탑, O, A, Amazing, D, 디베이트! 토드, 파이팅! 한 일주일 정도? SNS나 게임이요. 40% 정도? 꼭 필요한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편할 것 같아. 난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넣어주면 어떨까? 맞아. 그 스마트폰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는데 평생 계약을 해서 막 400m 이상 되는 분실 사용 오래가지고. 맞아. 처음에는 제가 이끌어서 같이 글을 정리했는데요. 이제는 아이들 스스로 글을 찾아서 쓸 수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핸드폰에 관심이 많아서 재미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친구들하고 스케줄 맞추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사회적 배경을 찾아보면서 제 배경 지식까지 들어서 이 대회에 참가하길 정말 잘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결론을 잘 이야기해서 상대팀 짧게 나는 나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아니 심판들은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그게 없을 것 같아. 부드럽게 질문하지만 날카롭게 허점을 찾는 게 저의 전략입니다. 저는 지든 이기든 이 토론을 즐기겠습니다. 최고의 팀워크. 화려한 어휘력. 찬찬한 기본기. 우승은 시크릿 샘플. 네, 학생들이 결승전을 준비한 모습을 보니까 더 뭔가 긴장이 되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오늘 꼭 실력 발휘를 해주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 방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토론은 전북 토론 모형을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북 독서 토론 모형이란 교육과정의 관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반대 신문식 토론을 기반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개발한 방식입니다. 토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논제에 대한 주장을 펼치는 입론, 입론의 주장, 이유, 근거 등에 질문하는 교차 조사, 입론의 반대 주장을 펼치는 반론, 반론의 주장, 이유, 근거 등을 질문하는 교차 조사, 모든 토론자가 참여해서 의사를 자유롭게 교환하는 상호 토론, 그리고 자신의 팀의 주장을 강조하는 최후 변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입론과 반론, 그리고 최후 변론 사이에는 각각 수기가 이루어집니다. 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본 대회 전에 공 뽑기 방식을 통해서 이번 논제의 찬반 입장을 정했습니다. 자, 그 결과 초등부 결승전에서는 우리 토드팀이 찬성팀을 맡게 되었고요. 그리고 시크릿 샘물팀이 반대팀을 맡습니다. 자, 제 오른쪽이 찬성팀 토드팀이고요. 제 왼쪽으로 반대측 주장을 하게 될 시크릿 샘물팀입니다. 자, 그럼 초등부 결승전 토드팀 대 시크릿 샘물팀, 시크릿 샘물팀 대 토드팀의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토론 시간 총 34분입니다. 사회자인 제가 발언의 순서, 발언 시작, 그리고 발언의 시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순서는 입론입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찬성팀의 첫 번째 토론자 시작해 주세요. 과거 동서양의 명문가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 고전, 인문학, 독서, 토론, 예술과 스포츠 등을 통한 교류를 중요시해 왔습니다. 그들이 현재에 살고 있다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윈도우를 만든 빌 게이츠는 자신의 큰딸이 어린 시절 컴퓨터 게임에 빠졌던 경험을 바탕으로 만 14세 전까지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또한 자녀의 IT 기기 사용을 철저히 제한하였습니다. 저희는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 법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스마트폰으로 공부하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2017년 굿네이버스에서 실시한 초등학교 고학년 스마트폰 사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0.3%의 학생만 교육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90%의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음악 감상, 동영상 시청, 게임, 채팅, SNS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공부의 도구가 아니라 게임기로서 인식하고 있기에 초등학교 학생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초등학생은 스스로 조절하려고 해도 어플에서 유혹하기 때문에 조절하기 힘듭니다. 책 속에서 지우는 도깨비폰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을 때마다 도깨비들이 게임이나 유료 앱을 보내주며 유혹하였는데요. 현실에서도 어플에서 다양한 이벤트 알림, 친구 소식 등을 보내주어 초등학생들을 유혹하여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셋째, 지우는 불공정한 계약이었기 때문에 도깨비폰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책 속에서 지우는 도깨비폰을 계속 해지하고 싶어 했지만 계약 때문에 죽을 위험이 있어 해지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처음 도깨비폰을 계약했을 당시 약관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고 손이 미끄러져 계약을 해버렸는데요. 이러한 계약은 불법 계약입니다. 현실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심사 청구를 통해 위약금 없이 해결할 수 있으며 책 속에서도 날대화를 통해서 해지가 가능합니다. TV 프로그램의 연령고지가 언제 생긴 줄 아십니까? 지금은 당연하지만 2001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제도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아이들은 유해물로부터 더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TV 프로그램의 연령 고지와 같이 스마트폰도 규제를 통해 아이들이 자기 조절 능력을 기르고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 법규는 필요하다라는 논제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까지 아주 잘 맞춰주셨습니다. 찬성팀의 입론을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팀의 첫 번째 토론자가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놀고 싶어도 서로 학원 시간이 맞지 않던 지우는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시간이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지우에게 도깨비폰은 학교 후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올바른 사용 방법만 안다면 우리에게 여러 이익을 가져다주는 도깨비폰과 스마트폰, 굳이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 법규가 필요할까요? 저희는 이번 초등학생의 스마트폰을 규제하는 법규는 필요하다라는 논제에 반대합니다. 첫째, 스마트폰 사용은 초등학생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우가 쓰던 도깨비폰에는 지우의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앱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도 이런 앱들은 많은 아이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학습 동영상 시청, 학습 게임, 학습 일정 관리, 디지털 노트 활용 등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앱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문자나 언어를 통역해주고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알고리즘으로 더욱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초등학생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우는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그 원인인 도깨비폰을 없애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비록 도깨비폰과는 평생 계약을 하여 이를 없애진 못하였지만 자기 스스로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습니다. 영국의 디지털 습관 프로젝트에서는 7세에서 11세 사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자율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높은 학업 성취도 또한 이뤄냈습니다. 셋째, 지우는 도깨비폰을 해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깨비폰을 개통한 지우는 처음에는 점점 기가 빨려 나갔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앱을 개발하며 이를 회복하였습니다. 이제 지우는 도깨비폰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도깨비들은 지우에게 너는 절대 홀리지 않을 아이니까 안심해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우는 다른 아이들보다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지우가 굳이 도깨비폰을 해지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중독은 사회와 가정에서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교육과 자녀 보호 기능과 같은 앱들을 사용하여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아이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는 앱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법규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 법규는 필요하다라는 논제에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찬성팀과 반대팀 내 입론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제 교차 조사 순서입니다. 두 팀의 세 번째 토론자가 첫 번째 입론자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게 됩니다. 시간은 2분 드릴 거고요. 원활한 질문과 답변이 오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조절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찬성팀 교차 조사 시작해 주세요. 퍼빙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스마트폰을 보는 행위입니다. 응답자의 약 50%가 이러한 경험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 중독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스마트폰 중독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스마트폰 중독을 꼭 법규로 제지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중 82%는 스마트폰 교육에 대한 효과를 느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교육과 앱을 통해서 일은 충분히 제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앱들은 과학자들까지 동원해 사람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등학생들은 앱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더욱 힘들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그것은 옛날 세대의 과학자들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과학 발전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미래에 발생되는 AI와 디지털 기기 이런 것들을 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우가 149쪽에서 도깨비 폰을 개통한 이후에 자꾸만 딴 생각이 나서 무언가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괴롭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도깨비 폰은 지우를 괴롭히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지우는 윤진사의 말을 듣고 기를 회복한 후 그렇게 한 후까지도 도깨비들과 마지막 장까지 같이 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지우가 도깨비들과 같이 놀 수 있다는 뜻이고 도깨비 폰을 해지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네,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팀 교차조사 시작해 주세요. 상대팀께서는 첫 번째로 스마트폰은 학습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앱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스마트폰은 학습 효과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요? 현재 스마트폰 앱 중에는 게임이 30%, SNS가 15%, 교육용 앱은 6%뿐입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은 이미 게임용으로 출시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스마트폰의 앱들을 학습용 앱으로 점점 바꿔나간다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굿네이버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으로 공부하는 학생이 0.3%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팀의 의견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상대팀께서는 세 번째로 지우는 도깨비 폰을 해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책 속에서 윤진사가 말하길 중요한 건 마음을 차분하게 다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이것을 이겨내었으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도깨비 폰은 지우의 길을 빼앗는 위협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우는 도깨비 폰을 해지하여야 하고 그래야만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우는 도깨비 폰을 사용해서 길을 회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도깨비 폰을 계속 사용하게 된다면 현실 세계의 친구들과는 잘 어울려 지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웨일북을 쓰고 있는데요. 웨일북은 스마트폰과 기종이 같은 건데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지도에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학습하는 것은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말하는 부분은 수업 시간 이후 여가 시간에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입니다. 여가 시간에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학습에 사용하고 있지 않아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반론입니다.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반대팀의 두 번째 토론자 시작해 주세요. 상대팀께서는 첫째로 스마트폰으로 공부하는 학생이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정보통신망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다양한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생각의 폭을 넓히고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상대팀께서는 둘째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금쪽 같은 내 새끼 80화에서 게임 중독인 4학년 쌍둥이가 오은영 박사의 교육을 받고 스스로 사용 시간을 조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초등학생들에게 교육을 한다면 충분히 사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팀께서는 마지막으로 지우가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이었기 때문에 도깨비폰을 해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도깨비들과 어울리는 일에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깨비들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인간이 혼탁한 세상에서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윤진사는 지우에게 너는 그냥 지금처럼 하면 돼 라고 말했습니다.
윤진사의 말처럼 지금처럼 하면 되는 지우가 도깨비폰을 해제해야 할까요? 스마트폰을 중독 위험이 있는 앱만 사용한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규제하는 법규를 만든다면 이가 줄 수 있는 이로움이 제한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의 악 영향만 보는 것이 아닌 유용한 점을 교육을 통해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 논제에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반대팀의 반론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찬성팀의 첫 번째 토론자가 교차 조사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 드리겠고요. 한 팀에서 30초 이상 발언을 독점할 수 없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팀 시작하세요. 상대팀에서는 스마트폰을 정보통신망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스마트폰은 교육용 앱보다는 오락용으로 출시된 앱이 더욱 많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요즘에는 교육보다는 어플을 게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교육적 앱들을 많이 사회화시킨다면 충분히 스마트폰이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상대팀에서는 두 번째로 교육을 한다면 조절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한 명만 규제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법으로 모두 규제한다면 불만이 적어질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그런 것을 꼭 법으로 규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교육과정에는 1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그런 의무화된 1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유네스코에서 학습 능력 저하와 정서적 악영향으로 인해 스마트폰 금지를 촉구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은 충분히 교육과 같은 해결 방안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규제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학생들이 강압적으로 느끼게 되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게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찬성팀의 두 번째 토론자가 반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반대팀에서는 스마트폰은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조사 결과 학생 중 90%는 비대면 학습 효과를 못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 때에도 비대면 학습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저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은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초등학생은 스마트폰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 팀도 초등학생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모든 점에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서 내신 영국의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조사 결과로는 초등학생 7만 명 이상이 조절이 어렵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우는 기가 충분하므로 도깨비폰을 해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지우는 도깨비폰으로 인해 죽을 뻔했습니다. 이는 도깨비들이 지우는 홀리지 않는다고 한 것은 거짓이고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도깨비폰을 해제해야만 합니다. 과학기술이 인간 사이의 소통을 뛰어넘을 그날이 두렵다. 세상은 천치들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할 때 스마트폰을 손에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천치들의 시대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초등학생이 스마트폰 규제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 사이의 소통을 다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찬성팀의 반론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팀의 첫 번째 토론자가 교차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세요. 상대팀께서는 초등학생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자료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중독률은 0.7% 전년 대비 떨어졌습니다. 이는 제도 없이도 교육을 통해서 이를 막을 수 있다는 말 아닐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의무교육처럼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중독자 수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필요가 없고 규제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팀께서는 세 번째로 지우는 도깨비들로 인해 죽을 뻔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도깨비들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지옥으로 타락하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도깨비들이 지우를 지켜줄 수 있다는 말 아닐까요? 물론 도깨비들이 지우를 지켜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선택하는 일이므로 지우가 만약에 나쁜 방향으로 선택했을 경우에는 죽는 상황이 다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험하기 때문에 해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팀께서는 도깨비폰을 해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도깨비들은 지우의 말을 공감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지우는 행복감을 느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교차 조사를 하는 중에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초등부 결승전 반론팀 교차 조사까지 지금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초등생들이 통계 조사 결과를 인용을 하는데 너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학습하는 시간, 비율, 게임하는 것과 비교해서 자기 논지를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구나라는 인상을 좀 받았고요. 교차 조사를 하는 거는 입론한 것에 대해서 반론으로 가기 전에 입론 부분에서의 문제점들을 확인시키면서 반론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게 교차조사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교차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입론을 굉장히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차조사라는 거를 도입한 건 듣기의 중요성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거, 이런 게 굉장히 돋보이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조금 더 숙지했다면 더 좋은 토론이 되지 않았을까. 전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그 방송 사례를 계속 언급하면서 금쪽 같은 내 새끼 88을 계속 얘기하면서 그 방송의 내용의 어떤 신뢰도를 저 찾아보고 싶었잖아요. 네, 저도 보고 싶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걸 계속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이런 사례도 좋고 또 생활 속 사례, 주변 사례, 좀 더 폭넓은 사례를 제안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되게 잘 읽었습니다. 발음이 엄청 명확하고 아주 듣기 쏙쏙 들어오게 읽었지만 후배인 줄 알았습니다. 네, 아나운서처럼 멋있게 읽었는데요. 그건 아무래도 잘 들리지 않거든요. 상대가 있으면 내 얘기를 상대가 어떻게 듣는지 우리가 실시간으로 감지하면서 자기 조절하면서 우리가 보통 말을 하거든요. 근데 보고 읽으면 갖다 들이붓는 말하기가 돼가지고 잘 전달이 되지 않는데요. 그런 면에서 한 절반 정도까지는 보고 나머지는 모든 준비한 자료를 걷는 것도 하면 좀 대화가 더 살아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두 팀의 모든 토론자가 참여하는 상호 토론입니다. 시간은 6분을 드릴 텐데요. 특정 토론자가 1분 이상 발언을 독점하는 경우에는 사회자인 제가 개입해서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상호 토론은 찬성팀의 두 번째 토론자가 토론의 시작을 위해서 30초 이내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반대팀의 토론자들은 자유롭게 답변을 할 수 있고요. 반대팀에서 답변을 한 이후에 모든 토론자가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찬성팀 두 번째 토론자 시작해 주세요. 요즘 수업 시간 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하여 다른 친구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받을 권리와 자유권이 충돌하는데요. 어떤 권리가 중요하고 이로 인해서 규제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학교 안의 스마트폰 사용은 충분히 선생님의 말씀으로 해결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팀께서는 한국의 자료 조사를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한국정보과진흥원 KISDI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자기조절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2023년 여성가족부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7만 명 이상이 사용 조절을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상대팀께서는 도깨비폰을 해지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지우는 도깨비들이 말하길 절대 홀리지 않으라입니다. 이는 도깨비들이 지우를 지켜줄 수 있다는 말과 동시에 지우는 다른 아이들보다 특별하다는 말 아닐까요? 하지만 지우는 도깨비폰으로 인해 죽을 뻔했습니다. 또 이러한 위기가 찾아온다면 지우는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죽을 위기는 기의 문제로 발생된 것입니다. 지우는 자기 스스로 기를 회복하는 앱을 만들며 기를 회복하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변수는 있기 마련입니다. 또
또 이러한 위험이 발생한다면 지우는 또다시 이런 위험을 벗어나지 못하고 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규제하지 않는다면 혹시 스마트폰 중독자들을 줄인 또 다른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가요? 내년 2025년부터 정부가 실시한 리터러시 교육법이 의무화가 됩니다. 이것은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충분히 스마트폰 사용 중독자를 낮출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리터러시가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리터러시 교육이란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충분히 잘 적절하게 사용하고 그들만의 방법으로 잘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팀께서는 세 번째로 지우는 도깨비폰을 해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도깨비는 너는 홀리지 않아. 너는 신기한 스마트폰을 받고서도 계속 생각했잖아. 라고 말하였습니다. 지우는 다른 도깨비폰을 받은 사람들과는 달리 특별한 아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도깨비들이 지우는 홀리지 않을 아이라고 말했지만 149쪽에서 도깨비폰을 개통한 이후 자꾸만 딴 생각이 나서 집중도 못하고 괴롭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우도 도깨비폰을 사용하다 보면 충분히 위험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팀이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패드를 해킹하여 게임, 영상을 시청한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꼭 규제가 아니더라도 선생님의 지도로 충분히 해결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우가 도깨비폰을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요. 윤진사가 말하길 중요한 건 마음을 차분하게 다잡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차분히 다잡는 게 가능한 지우는 도깨비폰을 해제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 지우는 도깨비폰을 마지막에는 잘 적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일어난 도깨비폰에 의한 부작용으로 인해 지우가 위험을 겪게 된다면 지우는 다시는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은 수면 시간 부족으로 이어져 학습 시간, 집중력이 저하되어 학습 능력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스마트폰으로 게임이나 자극된 앱을 사용했을 때이고 교육에 관련된 앱을 사용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교육에 관련된 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교육 앱들이 사회화된다면 그러한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뇌가 아직 발달 중인 청소년은 시냅스 가지치기와 같은 발달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많은 경험을 해봐야 관심 분야를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과 함께라면 실제로 겪어보기 어려운 일들을 랜선으로 사용 가능하게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르헨티나 생식 연구기관에 따르면 하루 4시간 이상 와이파이가 연결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DNA가 손상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한다 하더라도 초등학생들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면 건강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 좀 잘했는데? 차분하게 잘했는데? 막 즉석에서 막 뽑아냈는데? 너무 좋은데? 나 좀 괜찮았던 것 같아.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제가 좀 더 차분했지 않았나. 그렇죠. 반론 딱 끝나고 휴 이제 한 곱이 넘었다. 이제 또 교차조사 잘 해보자 이런 생각이었어요. 제가 할 일이 입론도 하고 입론에 대한 답변도 하고 반론에 대한 그 질문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입론 끝났을 때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생각이 들고 그 반론에 대한 질문까지 딱 끝났을 때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으니까 친구들 잘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대팀이 많이 잘해줬고 제가 많이 실수를 한 것 같아서 저 때문에 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도 되고 제 쟁점만 연습했는데 막 1번이라고 3번이라고 하면 헷갈려가지고 조금 당황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시간을 넘기지 않고 다 말했으니 기분은 좋았어요. 다음은 최후 변론입니다. 발표 시간 3분 드립니다. 반대팀의 세 번째 토론자 시작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팀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 법규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 법규는 오히려 학생들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저해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올바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의 긍정적인 면을 확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상대팀께서는 지우가 죽을 뻔한 것을 매우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앱으로 귀를 회복하였고 이러한 문제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은 매우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므로 지우는 충분히 죽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대팀께서는 지우가 도깨비 폰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우가 도깨비 폰을 해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우는 도깨비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도깨비들과 함께 돌 던지기 게임도 하고 어느 날은 총싸움을 하며 또 연을 날리면서 즐겁게 놀았습니다. 도깨비들은 지우가 혼탁한 세상에서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주기까지 합니다. 이런 도깨비들과 만나기 위해서는 도깨비 폰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도깨비들은 지우에게 너는 홀리지 않아. 너는 신기한 스마트폰을 바꿔서도 계속 생각했잖아. 대체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알아내려고 안달이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지우는 보름 전만 해도 근근 단계였던 제가 앱을 개발하자마자 순식간에 원래 단계로 돌아왔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우는 다른 도깨비 폰을 받은 사람과는 달리 특별한 아이입니다. 윤진사는 마음을 차분하게 다잡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지우는 이를 이겨내기까지 하였습니다. 메일은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앱에 대해 우리는 어린 도깨비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하지 않아. 그건 너무 잔인하고 끔찍한 일이잖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희는 초등학생은 조절 능력을 키워 스마트폰을 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성을 기른 도깨비들은 인간 세상보다 더 발전된 복합 현실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규를 만드는 것보다 교육을 통해 올바른 사용 방법을 익혀 스마트폰의 좋은 점을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 논제에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발언은 마무리된 거죠? 예. 자, 반대팀의 최후 변론을 함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찬성팀의 세 번째 토론자가 최후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3분입니다. 이번 논제,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 법규는 필요하다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부모들과 교육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주제입니다. 스마트폰 95% 보급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2020년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이 35.8%에서 2년 후 40.1%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을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일 수 있는 임계점은 이미 넘어섰습니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여 올바른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균형 잡힌 디지털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이번 논제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 법규는 필요하다에 찬성합니다. 반대팀에서는 학습 앱을 통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에서는 조사 결과 학생 중 90%가 비대면 학습에서 도움을 못 받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반대팀에서는 초등학생은 예방교육을 통해 스스로 스마트폰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에서는 초등학생 중 7만 명 이상이 스마트폰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반대팀에서는 지우는 기를 회복했으므로 도깨비폰을 해지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에서는 지우는 죽을 고비에서 겨우 벗어났지만 또 이러한 위험이 다가온다면 지우는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스마트폰이 학습 능력 향상에 관련이 적고 초등학생은 스마트폰의 유혹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으며 지우는 도깨비폰 개통이 불공정인 계약이므로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은 양면의 날을 가진 칼과 같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잘 조절하여 사용한다면 규제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등학생들은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해 스마트폰 중독에 더 쉽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자들이 많아진 이 시점에서는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스마트폰을 맡긴다는 것은 사회의 무책임한 행동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팀은 이번 논제,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 법규는 필요하다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한 10초 정도 남았는데 모두 최후 변론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저는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진행한 거, 이 두 팀 다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전혀 감정에 이렇게 휘말리거나 그러지 않고 아주 차분하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잘 이끌어갔고요. 앞부분에서는 조금 자기 말로 하기보다는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끝으로 갈수록 특히 이제 최후 변론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말로 반론 시에 교차 조사 결과를 흡수해서 최후 변론을 했던 거 굉장히 돋보였고요. 그래서 굉장히 수준 높은 토론을 봐서 즐거웠습니다. 네, 저는 학생들의 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좀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상당히 예상 질문 대비를 잘했더라고요. 직접 물어보지 않았지만 아마 나올 만한 질문들을 많이 추려가지고 서로 이렇게 한번 역할을 바꿔서 해봤다는 느낌이 좀 들 만큼 아주 수준 높은 토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은 파고드는 질문을 한 것도 있었어요. 리터러시를 쓰니까 리터러시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달라. 혹시 리터러시가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리터러시 교육이란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충분히 잘 적절하게 사용하고 이런 부분도 토론의 과정에서 그 용어들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한번 확인하려고 했던 태도들, 이런 것도 아주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네. 뇌 발달과 관련된 논쟁을 같이 할지는 몰랐습니다. 시크릿 산물 팀에서 이 뇌 발달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한다. 그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잖아요. 네. 내가 가보지 못했던 곳도 가볼 수 있고 다양한 새로운 그 경험들을 축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규제해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토드팀에서 뇌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건강이냐 경험이냐. 여기에 대한 논쟁을 딱 붙였더라고요. 야, 이거 보고 단순히 자기 조절이나 생활 속의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도 같이 고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정말 잘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기본으로 예의를 지켜라, 의견이 다를 뿐 존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긴 하지만 현실에서 하다 보면 이기고 싶은 마음이 들고 흥분하게 되는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표정이 참 좋아서 저는 그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했고 결과가 어떻더라도 속상해하지 말고 진짜 너무 잘해줬고 나 때문에 진다면 미안해. 토드짱! 근래대로 토론할 때 제일 차분했고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후련해요. 후련하긴 한데 조금 뭔가 실수한 것도 있긴 하고 아쉽기도 하고. 2, 3개월 동안 준비한 것 같았는데 약간 시원섭섭한 것도 있고 내년에도 있으면 나가볼 생각이에요. 시청한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규제가 아니더라도 선생님의 지도로 충분히 해결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 조사에 따르면 KISDI의 연구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생식 연구기관에 따르면 영국의 디지털 습관 프로젝트에서는 이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폰으로 공부하는 학생이 0.3%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죽을 위기는 기회 문제로 발생된 것입니다. 자, 독서 토론 한마당 북적북적 시즌2 초등부 결승전 그 대상은 어느 팀으로 돌아갈지 정말 궁금한데요. 아마 지금 손에 땀을 쥐고 그 결과 발표만을 우리 학생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시상 내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대상팀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상과 장학금 100만 원, 그리고 초등부 최우수상팀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상과 장학금 70만 원이 수여됩니다. 자, 이제 초등부 결승전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제 손에 그 결과가 들어있습니다. 저도 떨립니다. 이 한 장을 넘기기가 너무 이렇게 떨리는데요. 어느 팀이 이길 것 같습니까? 저희 팀이요. 토드팀이요? 네. 어떠신가요? 지금 너무 긴장되고 떨리는데 두 팀 다 토론을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누가 이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럼
독서 토론 한마당 북적북적 시즌2 초등부 대상 전주교대부설초등학교의 토드팀입니다. 전주교대부설초등학교의 토드팀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최우수상은 전주화정초등학교의 시크릿 샘물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거 기쁨의 눈물 맞죠?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진짜 이길 줄 몰랐는데 상대팀이 너무 잘해줘서 진짜 너무 대견하고 네, 말을 잇기가 어려워요. 자,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 누구일까요? 그분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정윤 쌤 감사합니다. 네, 조금만 내려주시면 자, 얼굴이 아주 잘 보일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최우승 팀에게도 기분 너무 좋고요. 이 토론 대회에서 상을 탔다는 게 굳이 대상이 아니더라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다른 상대팀들이 대상을 받았는데도 그래도 그만큼 잘해서 그 값진 결과를 얻어낸 것 같아서 같이 축하해주고 싶습니다. 와, 여러분들 두 팀에게 정말 큰 응원의 박수 그리고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과 함께하는 독서토론 한마당 북적북적 시즌2 초등부 결승전 최종 대상은 토드팀에게 돌아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비록 사실 승패가 나뉘긴 했지만 토론을 대할 때 그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진지한 모습만큼은 두 팀 모두 최고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초등부 결승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중등부 결승전이 치러집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중등부 결승전 파이리 팀 대 예아사 팀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큰 돈은 책에서처럼 주변인에게 시기와 질투 등을 살 수 있고 그렇다면 의식주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행복을 느낀 거 아닙니까? 도덕성 이런 가치들은 사회생활을 통해 더 잘 키워진다고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애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거 치고 봤는데 거의 아이스하키 경기 보듯이 스릴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일상의 소소한 가랑비에 섰는 것이라고. 돈은 유대감, 신뢰와 같은 비물질적 가치를 쌓는 과정을 더욱 수월하게 만듭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정말 얼마큼까지 이 친구들이 성장할 수 있을지